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강동호입니다. 오늘 이제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상악동염? 상악동염이 있는 경우.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이가 아파요 해서 왔는데 보통 이비인후과 갔다가 치과 오는 경우는 많은데 치과 갔다 이비인후과 가는 경우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상악동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통 때문에 치과 검진 받으러 왔다가 이제 이 위쪽 턱 치아들이 아파요 라고 왔는데 그 통증 치통인 것 같아서 충치 검사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깨끗한 경우들이 있죠. 물론 충치 있으면 그것 때문이라고 치료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깨끗한데도 아파요 라고 하는 분들은 혹시나 지금 뭐 감기를 앓고 계세요? 뭐 축농증이 있으세요? 뭐 비염이 있으세요? 이런 걸 물어보죠. 상악동염이나 비염 이제 그런 경우에 치통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감기가 낫고 나을 때까지 기다려 보셔라 라고 하고 하면 그 뒤에 괜찮아서 안 오시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잇몸뼈가 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갈이를 할 때 우리가 치아를 좌우로 갈잖아요. 그러면 치아의 측방력이라고 하죠. 원래 이렇게 수직력이 필요한 건데 이를 갈면 측방력이 먹게 되면 당연히 치아 뿌리 쪽에 응력이 쏠리죠. 한쪽으로 측방으로 가는 이 응력. 그쪽에 치조골이 흡수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가 흡수되면 그거에 맞춰서 잇몸들이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당연히 그쪽 부위에 잇몸이 내려가고 그쪽 내려간 잇몸이 약하니까 내려간 잇몸 쪽 치아가 약하니까 그쪽이 패이기도 하고 측방력 때문에 치아가 응력이 몰린 쪽이 깨지기도 하고 양치하면 그쪽이 점점 다르니까 이가 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나는 잇몸이 약해. 근데 잇몸이 약한 이유가 그냥 내가 선천적인 것 같아 또는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 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게 원인이 이갈이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심한 분들은 치과에서 이제 원장님들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이갈이 때문에 이런 게 생겼구나 라는 걸 대부분 알고 계신 경우들도 많고 물론 모르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 것들은 예방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예방치료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갈이 장치 같은 것들을 써서 더 악화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걸 쓴다고 이게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더 나빠지기 전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갈이 장치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치아가 깨지거나 마모되는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잇몸이 내려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방 치료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시린 부위에 보통 건강보험이 되는 이제 코팅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라서 덜 시렵게 해준다거나 또 그쪽 부위가 깨졌다고 하면 그쪽을 이제 레진 치료 같은 것들로 때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노출되어 있던 치아 측은 뿌리 쪽 표면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차가운 것들을 차단해 주니까 이제 통증은 좀 경감이 되죠. 그리고 추가적인 양치질이나 이런 거에 의한 마모도 좀 막을 수가 있고요. 글쎄요. 이거는 턱을 만진다는 게 근육을 만진다는 건가요? 저는 지금 만져도 통증까지는 아닌데 시원해요. 저도 이갈이가 있거든요. 이악물기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만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지면 시원하니까. 여기가 아픈가? 여기가 아픈가 눌러보거든요. 뭐 거기가 막 만지면 시원하니까 계속 만지는데 이갈이 때문에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관계가 있죠. 당연히 이것만 놓고 보면 관계가 있지만 100%는 아니겠죠. 근데 이갈이 습관 때문에 이갈이가 확실히 많다라고 하면 연관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여기 댓글에서 제가 이제 사랑니라고 하는 거에서 왜 사랑니가 빠졌는데 사랑니를 빼야 되는데
반대편 치아가 틀어진다고 얘기하셨지라는 거에서 이제 위아래 보통 사랑니는 빼도 물리는 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빼고 그냥 안 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심어야 된다고 하는 거 봐서는 물림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교정하셨거나 뭐 이가 개수가 다르다거나 하면 또 턱의 교합이 다르다거나 하면 물리는 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반대편 치아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래라고 하면 아래편 임플란트가 그러니까 안 심으면 위에 물리는 치아가 없어서 윗니가 내려오게 되면 윗니도 나중에 이제 망가질 수도 있고 또는 교합이 틀어질 수 있으니 아래를 해라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근데 환자분이 사진만 봐도 판단이 될걸요. 사진 보고 보통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요 이가 있고 요 이랑 물리는데 요걸 빼면 이게 안 물리니까 내려오지 않겠냐. 그럼 틀어진다. 그러니 거기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거 확인해 보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스레이 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한두 군데 병원만 가봐도 비슷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혀로 만지는 위치가 궁금한데 혀로 만질 정도면 그쪽은 아닌가 봐요. 바깥쪽에 보통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게. 잇몸의 바깥쪽면, 이 혀 쪽면 말고 이 볼 쪽면이죠. 볼 쪽면에 보통 많이 생기는데 매끄럽다고 하는 거 봐서는 치아 뿌리 쪽에 생긴 염증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치아 아래, 치아 안쪽에 그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골륜기가 있어요. 골륜기. 골륜기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근데 아프다고 했잖아요. 거기 아프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세게 누르면 아프다고. 근데 물론 상처 나서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통은 안 아픈데 그런 거면 골륜기고요. 이제 치아 뿌리 쪽에 염증이 생겨서 그게 잇몸 쪽으로 부풀어 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치아 뿌리 쪽에 잡힌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엑스레이 찍어보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그냥 임의대로 여드름 짜듯이 그냥 짜버리면은 아, 그런 댓글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게 이제 터질 만한 상황이 되면 자기가 터져요. 여드름 터지듯이. 그러면 이제 또 사이즈가 줄거든요. 그러면 또 괜찮아졌나 하는데 또 생겨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누공 같은 게 생겨요. 통로 같은 게 생기면 부풀었다 터졌다를 반복하기도 하고 그런 게 그냥 부풀지 않고 계속 누공만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잘 보면 거울로 잘 보면 여기 뭐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누공이거나 아니면 이게 터져가지고 좀 작아져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스스로 짜면 절대 안 되는데요. 그냥 안 좋죠. 네, 그건 병원 와서 확인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죠.